방식이 되도록 보철물을 만들란 말이에요. 그래야 편한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걸 리페어해주고 어쩌고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들 내가 리페어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근데 갈 데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주긴 해줘야지. 너무 힘든 거예요. 남이 망쳐놓은 거 리페어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버덴처를 이제 하겠어요. 근데 오버덴처는 하악이 있고 상악이 있는데 나는 옛날에 오버덴처를 상악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프리시전 어태치먼트를 내가 하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해요. 그리고 굳이 경제적으로 그걸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픽스드 브리지를 하지 오버덴처를 잘 안 해요. 픽스드를 해요. 한 2개 더 심고. 오른 그렇지 그런 거. 근데 상하게 오른포는 안 돼. 우리나라 사람은. 오른 6. 정 안 될 경우 오른 5. 오른 4를 한국 사람한테는 안 돼. 그리고 흡수가 많은 사람은 오른 4가 어려워. 그리고 오른 4의 또 단점은 뭐냐면 앵귤레이티드 아파트먼트를 쓰고 이래야 되잖아. 우리나라가 사이누스를 굉장히 잘하거든. 그래서 가능한 한 오른포 안 하고 그냥 사이너스 쪽에다 심어서 이렇게 하면 더 편해요. 브리지로. 메인티넌스가 편하다. 그래서 오른포 이런 것도 나 많이 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하악에는 오버덴처가 굉장히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흡수가 많이 돼도 하악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하악에 할 수 있는 그런 퀘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은 하악의 임플란트 틀리, 그다음에 미니 다이아메타 임플란트가 있어요. 그 완바디짜리. 그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알베올랄지가 좁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한테는 미니를 써도 돼요. 그다음에 사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그냥 말할게요. 오케이. 오버덴처를 할 경우에 키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개를 심어야 되냐,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어태치먼트를 뭘 써야 되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언제 그 어태치먼트를 연결해서 로딩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죠. 하악은 비교적 성공률이 높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오버덴처에 어떤 임플란트를 쓰느냐. 모기가 있네. 우리나라 모기들은 진짜 이 3가지 임플란트, 이렇게 본 레벨, 진지발 레벨, 미니,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바가 1, 2, 3, 4 다 괜찮아요. 근데 2개 이상 심는 게 좋겠지. 그죠? 하나도 사실은 괜찮아. 그 어태치먼트를 뭐 어떻게 쓰느냐, 또 3개짜리는 뭐 바로 묶으면 안 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야 사실은. 네. 뭐 책에는 그런 거 있죠.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토론토 대학에서 이 3개짜리도 똑같아 성공률이. 4개짜리나 3개짜리나 2개짜리나 성공률은 다 똑같아.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힌지 무브먼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해도 아무 관계없어. 사악에서는 뭐 최소한 3개 내지 4개를 심어야 되고, 사악에 브리지로 하려면 6개 내지 8개 심어야죠. 만디블에서는 후라치 브리지 4개만 심어도 되잖아. 오른포가 하악에서는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아니 오버덴처 할 때는 2개라든지 하나도 괜찮아요. 근데 뭐 기왕이면 2개 하는 게 낫지. 가장 거기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건 맥길 컨센서스, 맥길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요. 그다음 요크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 이 2개가 하악에 2개 심어서 오버덴처를 하라는 게, 무치약 환자에서는 퍼스트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로 하라는 거야.
총이치를 하지 말고 무치하게 되면 무조건 2개 심어서 오버덴처를 하라는 게 이 사람들이 레코멘드 하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만디블의 뼈를 유지도 할 수 있고 메인티넌스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거예요. 총이치 됐을 땐 계속해서 뼈가 녹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좀 나쁘지 않은데 하나 하면 병원에도 도움이 크게 안 되니까 2개로 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가 제일 좋냐? 캐나인 부위가 뼈가 좋아요. 이게 캐나인 부위로 하고, 그 다음에 플랩리스 서저리하고 플랩 서저리.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플랩리스 서저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서지 가이드를 난 브레네막부터 시작했는데, 리치가 좁은 경우에는 이시전 넣어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심는 게 중요해요. 플랫리스를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임플란트 뎁스인데 뎁스를 맞추기는 쉽지 않아. 플랫리스로 하면서. 그래서 나는 90%는 다 이시전을 넣어서 확인하고, 서지 가이드는 100% 만들어요. 나는. 그러나 이시전은 90% 이시전을 넣어서. 너무 그 플랫리스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가능한 한 보온 레벨에 정확하게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랫리스가 하악 전치부 같은 데에도 라비알에 콘케비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기서 하려면 리치 유두스가 최소한 7mm가 돼야 돼요. 근데 하악 전치부에 7mm 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플랫리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 하이트가 미니멈 7mm 그 정도는 나오는데, 리메이닝 티슈라는 거는 케라티나이드 티슈가 2mm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인시전을 넣어서 힐링 아바트먼트를 한 거 가지고 넓히면 어테티드 진지바가 더 생기잖아. 그렇게 어테티드 진지바를 우리가 세이브 시킬 생각을 해야지, 플랫리스로 해버리면 어테티드 진지바 로스가 온단 말이야. 어태치먼트 뭐가 최고 좋냐? 수많은 논문이 있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수백 개의 논문을 다 리뷰했는데 차이가 없어요. 단지 바가 진지바 컨트롤이 좀 더 어렵고 마그네틱은 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밖에 없어.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스텟을 90% 이상 씁니다. 바는 꼭 기동소에 가야 되거든. 그리고 더 어려워 나중에 리페어가. 그래서 지금은 거의 스텟만 써요. 스텟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거에도 보면 케라토라는 것도 있고 덴티움에 보온 어태치먼트도 있고 이런데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볼이 작잖아. 그러면 가끔 혀가 진지발 레벨이 굉장히 낮은 사람은 혀 밑에가 찔려. 거기가 굉장히 연하거든. 볼이. 그래서 큰 걸 써줘야 돼. 대가리가. 포지셔너라든지 케라토 같은 거 괜찮아요. 로케이터가 오리지널인데 그걸 한국에서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었어요. 특허 피해가지고 괜찮아. 덴티움 같은 데서는 이렇게 올 타입도 있고 포지셔너 타입이 가운데 있는 게 포지셔너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도 있어. 난 마그네틱은 별로 내가 즐겨 쓰질 않아요. 이렇게 텐션이 약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서지 가이드 만들 때 우리가 덴처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90년대에. 그래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CT 찍을 때 거기다 마킹을 해가지고 뭐 CT 찍고 이러는데 지금은 뭐 이런 스캐닝으로 다 하잖아요. 너무 쉬워졌죠. 그 덴처에다가 이 까만 것처럼 그거 있잖아요. 컴포지트 플러블 레진으로 똑들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스캐닝하고 CT 찍으면
그걸 맞추면 나중에 정확하게 딱 그게 되기 때문에 요새는 많이 편해졌죠. 그러나 이제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렇게 가능한 한 이렇게 패러럴하게 심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인 경우에는 세컨 서저리 같은 걸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충분한 임플란트 스테빌리티가 있으면 힐링 아바트먼트를 잠궈주라고 본 레벨이더라도 그래서 충분하게 힐링되는 시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임플란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본 레벨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바트먼트 가지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진지발 레벨인 경우에는 잘 심어야 돼요. 진지발 레벨인 경우에 잘못 심어 놓으면 이런 데가 자꾸 이렇게 헐어요. 플랫폼이 진지발 위에 올라와 있어야지 플랫폼 밑에 들어가 있으면 염증이 자꾸 생긴다. 그러니까 본 레벨이 더 쉬운 거지. 진지발 레벨보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어태치먼트는 뭐 볼이라든지 포지셔너라든지 뭐 케라토라든지 다 괜찮아요. 그리고 가능한 옛날에는 덴처를 카피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지 가이드를 많이 썼었어요. 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요즘에는 이제 아예 프린팅으로 해버리잖아.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잘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패스가 잘 맞게.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이걸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환자가 옆에서 이렇게 있잖아. 숫자가 여기서 심잖아. 어시스턴트가 여기서 봐주긴 하지만 패스를 맞추기 어렵거든. 그래서 가운데에다 구멍을 하나 뻥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피드를 하나 꽂아요. 그리고서 그걸 보고 심으면 훨씬 정확하게 심을 수 있어. 거기는 뭐 인시전 할 것도 없잖아. 꾹 뚫어가지고 하나 꼽아놓으면 가이드핀 꼽아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그 가이드핀을 그걸 보고 그 패스로 심어야 좌우측의 그런 에러를 줄일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까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스테빌리티 체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회사마다 다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걸 되게 하악 결치부에는 비교적 뼈가 단단해서 괜찮죠. 네.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덴티움 같으면 덴티움 쓰는 사람 있어요? 없네, 다행히. 덴티움 같은 경우 끝이 묵뚝해요. 그러면 1~2mm를 더 파야 돼. 그래서 깊이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 네오바이텍 쓰는 사람 있어요? 네오바이텍은 끝이 뾰족해. 그거는 조금 드릴링을 덜 했더라도 집어넣으면 셀프 태핑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그런 그 임플란트의 형태에 따라서 뎁스를 봐서 드릴링을 해줘야 돼.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참조해서 하세요. 오케이. 이 환자가 2011년도 12년도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치과 쪽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5억인가 내가지고 임상시험 한 케이스예요. 우리 병원 총이치 환자 오라고 해가지고 프리로 임플란트 심어주고 오버덴처까지 만들어줬죠. 그게 다 정부 과제에서 돈을 댔으니까.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힐링 아바트먼트를 잠궈주고 힐링 아바트먼트 잠궈두든지 아니면 진지발 레벨로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때 덴티움의 심플라인하고 스트라우만하고 비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스트라우만이 제일 오래됐거든. 오버덴처가 스위스에. 그 다음에 아까 덴처 이거 임플란트 심은 다음에 덴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휘체크 가지고 하고 북 좀 쳐줘요. 그리고 쳐줄 때 조금 더 많이 쳐주라고. 씹으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티시 컨디셔너 조금 거기다 해가지고 딱 물게 하는 거예요. 꽉 물으라고. 네. 그럼 혹시라도 그게 닿더라도 눌려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미니 할 때 또 설명할게요. 이 티시 컨디셔너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과연 임플란트에다 어태치먼트를 연결해 가지고 덴처에다가 그거를 연결해 주냐. 되게 이제 메일 파트가 임플란트에 연결되죠. 그 다음에 피메일 파트가 덴처 파트에 들어가잖아. 그럼 언제 연결해 주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 때나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스테빌리티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 수술한 날 해줄 수도 있고 수술한 날 해주기에는 귀찮잖아요. 그 다음에 덴처 만들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를 나는 더 좋아해요. 덴처는 다 델리버리 해놓고 델리버리 돼 있는 상태에서 심어서 나중에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때는 완바디 같은 경우에는 덴처 내면을 파줘요. 그리고 거기다 티시 컨디셔너를 집어넣어줘. 그러면 그 환자는 그날부터 오버덴처가 되는 거야. 어태치먼트잖아. 좀 소프트한 어태치먼트지만 퍼펙트한 거예요. 대신 그때는 2mm를 더 파야 돼. 어태치먼트 헤드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덴처 내면을 팔 때 2mm를 더 파란 말이야. 씹을 때 이게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탁탁 치잖아. 완벽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방법은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커넥션 하는 걸 치료실에서도 할 수 있고 기공실에서도 할 수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난 치료실에서 잘 안 해요. 치료실에서 하는 건 체어사이드라는 재료가 있어요. 인젝션 하는 레진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나온 재료인데 체어사이드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그냥 우리가 다이렉트를 믹스해 가지고 이런 거는 핸들링이 참 어려워. 그리고 본딩이 잘 안 돼. 그래서 그걸 용으로 나온 게 체어사이드라는 다이렉트 레진이 인젝션 타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나는 그냥 본 떠서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그거만 딱 본을 떠서 레바 날려고 해가지고 보내면 기공사가 딱 해서 그 다음날 가져오는데 뭐 그걸 귀찮게 내가 그걸 뭐 폴리싱하고 있어. 병원에 있을 때는 이제 기공실이 옆에 있으니까 편했는데 여기 나오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치료실에서 하면 하여튼 조금 에러가 있어도 이제 잘 이렇게 빠지고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공소로 보내는 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은 그냥 기공사한테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이렉트 방법은 치료실에서 하는 거고 인다이렉트 방법은 기공소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이렉트 방법은 치료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 레진을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넣어서 꽉 눌고 환자가 굳을 때까지 물고 있으라는 건데 시간도 걸리잖아.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트리밍을 해줘야 돼. 그리고 레진이 단단하게 잘 폴리머레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런 걸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거기만 딱 나중에 보여줄게요. 인상제 딱 해가지고 레바노라고 좀 넣어서 기공소 보내면 깔끔하게 탁 켜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간 쓰면 안 돼요. 그런 데까지 시간 쓰는 건 나는 반대야. 이게 치료실에서 하는 거거든. 4개 같은 거 했을 때 리퀴드를 여기 보이죠? 여기다 리퀴드를 다 발라줘야 돼. 그래야 레진이 갖다 붙는다고. 그 믹스를 또 프리디하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잘 흐르게. 근데 너무 묽으면 또 폴리메리제이션 해서 단단하지는 못해. 파우더가 충분히 들어가야 돼. 그래 요거 봐. 이렇게 믹스해서 잘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또 발라줘야 돼. 구황내에다가 꼭 기포가 생긴다고. 그리고 덴처 내면에다가 넣고 그걸 또 귀찮잖아. 거기만 인상 딱 떠서 딱 보내면
그 사람들이 잘하는데 왜 그런 걸 하고 있어? 이거 봐요. 딱 여기다가 임프레션 코팅 넣고 단지 임프레션 코팅보다 좀 크게 구멍을 뻥 뚫고 인상대를 여기다 넣는 거야. 이거는 이제 릴라이닝하고 한꺼번에 같이 할 때는 언제나 인다이렉트로 해야 되겠죠. 기공수에 가야 돼. 이건 다이렉트로 하든 인다이렉트, 이거는 인다이렉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이렉트로 할 때에도 인다이렉트로 할 때는 이런 데까지 다 레진 다 묻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저건 기공수에서 찍어서 보낸 거예요, 나한테. 내가 한 게 아니고. 기공실에서 할 일이지. 이게 기공수에 릴라이닝 지그라는 게 있어요. 릴라이닝 지그에 의해서 버티컬 디멘전이 안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해야지. 그리고 항상 다이렉트 레진으로 해야 돼. 인다이렉트 레진으로 하면 안 돼. 그걸 기공사들이 잘 아는 기공사여야 돼요. 이런 경우 잘 들어간 거죠. 이 경우 같으면 이제 이 환자는 뼈가 이쪽밖에 없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흡수가 많은 사람이면 혀 밑에가 다쳐. 보호를 하면. 그래서 이 넓은 걸 쓰란 말이야. 아프다고 그래요, 환자가. 자, 요거는 이제 4개나 했잖아. 이걸 치료실에서 하려고 그래봐. 그 레진 믹스를 워터 파우더 레이쇼를 잘 맞춰가지고 한다는 게 넌센스죠. 여기서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나도 우리는 레진을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만졌거든. 그런데도 어려운데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리고 이제 인상을 뜬단 말이야. 인상 떠서 딱 뜨잖아. 그럼 인상이 이렇게 나오면 나머지는 다 띄어버려요. 여기만 남겨두고 다 긁어서 없애버리라고. 괜히 더 프레셔를 많이 가해지니까. 아무리 인상제가 저 플루이드 해도 두께를 갖게 되거든. 그건 필요 없어요. 저렇게 어태치먼트 붙일 때만 딱 있으면 돼, 인상제가. 랩 안 하려고 꽂아가지고 기공실에서 보내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릴라이닝이든 어태치먼트를 붙이건 언제나 클로스드 마우스 테크닉으로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침 삼키는 거 하나만 알고 가면 돼. 앞으로 치과 의사 평생 고생할 거는 없어요. 릴라이닝 할 때, 보철물 세팅할 때 언제나 침 삼키는 거. 그게 옵티멀 콘다일러 포지션에서 센트리고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안 하고 본을 뜨면 100% 그거는 조레이션이 달라져서 안 돼. 항상 클로스 마우스 테크닉이라고 여기 써놨죠, 내가. 별표 2개 했잖아. 클로스드 마우스 테크닉.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오클루전 어더스먼트를 하란 말이야. 아무리 클로스드 마우스 테크닉을 해도 레진이 뭐가 들어가면 뭔가 교합 장애를 일으켜요. 그래서 붙이고 나면 교합 조정을 조금 해줘야 돼. 완벽할 수는 없어. 학교에서 뭐 얘기한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려. 뭐 VULL 뭐 미친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인접치하고 이렇게 만약에 갈아야 된다 그러면 저 순서대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르면 돼요. 근데 저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헤비 컨택 되는 거 갈아주면 돼요. 여기에 있으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다 있다고 여기. 항상 오클루전 어저스트먼트를 꼭 해주란 말이에요. 어떤 과정이 새로 됐으면 마이너한 에러지만 그걸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버덴처인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핑거 너치를 꼭 파줘야 돼요. V자로 여기다가 요렇게 파주란 말이에요.
그 환자가 끼고 뺄 수 있게. 어태치먼트를 하면 환자가 못 빼요. 어떤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요. 핑거 너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기 보이죠? 오클리아 어저스트먼트 저거 해야 되겠죠? 해주란 말이에요. 이쪽이 더 헤비 컨택이 많이 됐잖아요. 거기를 조절해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핑거 너치를 파주고. 여기 있는 모든 케이스는 다 내가 실제로 다 했던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이상해. 예. 저렇게 높아진 원래 맞았는데 높아진 거. 약간의 에러가 생긴 거지. 근데 조직면에 약간. 아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네, 그건 아프다고 하면 조절해주고. 거기만 자꾸 쥐가 뜰 것 같은 느낌이. 아유 굉장히 마이너하게 네. 에러가 생겨도 교합에서는 조금만 차이가 나도 교합지 묻는 게 다르다. 교합지가 25 마이크론이에요. 25 마이크론 차이 난다고 조직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디텍션 할 수 있는 두께가 얼마예요? 그것도 모르는 치과 의사가 어디가 있어. 이게 큰 문제라고. 학교 교육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13 마이크론이에요. 평균치가. 그래서 쉼스탁이 11 마이크론이에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두께가 평균치가 1000분의 13 밀리미터라고. 그래서 1000분의 11 마이크론이 쉼스탁이에요. 알겠죠? 근데 1000분의 11 높다고 조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1000분의 20만 높아도 교합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 밑에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 사람 팔자지. 그걸 왜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하냐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업 체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바덴처는 이제 치과 의사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키트를 하나 갖다 줄게요. 러버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어태치먼트는 랩 아날로그를 가지고 리텐션을 체크해 줘야 돼.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태치먼트는 막 찌그러지고 이러면 그걸 빼고 새로운 걸 가르면 되잖아. 근데 러버링은 체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랩 아날로그 이거는 내가 회사에다 직접 내가 귀찮아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랩 아날로그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리텐션이 있고 없고가 나와요. 하나하나 맞춰봐야 돼. 랩 아날로그를 가지고. 그러나 로케이터나 무슨 케라토나 이렇게 플라스틱 이 탭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플라스틱이 찌그러지거나 이러면 그걸 버리고 새 걸 끼면 간단한데 러버링은 그걸 디텍션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랩 아날로그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줘야 돼. 마그네트는 이제 가끔 마그네트 자체에 이거 덴처 파트에 있는 것들이 리텐션이 약해요.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익스플로러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눌러봐야 돼. 움직이나. 그래서 꼭 마그네트는 나는 안 써요. 네, 그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 바인 경우에는 이제 바 크립을 가지고 바를 또 이렇게 체크해줘야 돼. 바도 요즘에는 거의 안 써요. 귀찮은 거가 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바는 볼륨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덴처 스페이스가 또 많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훨씬 스텟이 유리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할수록 어려워. 유럽 사람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돌리코세팔릭이 아니고 브라키세팔릭이잖아. 그래서 라비오링구알 위드스가 아니 이게 폭이 좁아요. 서양 사람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두께가 나오는데 우리는 두께가 잘 안 나와. 그래서 바를 잘 안 쓰는 게 좋아요. 바는 옛날에 내가 썼지만 요즘에는 한 10년 이상 쓴 적이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 스스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그걸 쓸데없이 써요. 그리고 바는 꼭 기공소에서 또 만들어야 되거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러버링이 쓰다 보면 저렇게 찌그러지고 이런 거를 이 랩 아날로그를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맞춰봐야 된다. 환자는 덴처가 좀 이렇게 빠진다고 헐렁거린다고 이러면 그 랩 아날로그를 따로따로 체크해봐요. 그러면 찌그러진 게 보이잖아. 왼쪽 게 찌그러졌잖아. 네, 마모가 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꼭 저렇게 체크를 꼭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너 같이 이런 플라스틱 슬리브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플라스틱이 마모가 되잖아. 그러면 그냥 그거는 보이니까 그건 그냥 익스플로로 빼고 색을 갖다 끼고 이러면 돼요. 케라토 같은 거는 이제 그 키트가 딱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끼고 빼는 이 장치가 딱 있어요. 이 어태치먼트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임플란트에 잠그고 렌치로 우리가 한 20원, 30년도까지 잠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 메일 파트를 픽처에 연결하는 장치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끼고 빼는 장치예요. 그 플라스틱 슬리브 그 색깔별로 있는데 뭐라고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고 내가 그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컬러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한 2가지면 충분해. 기공용으로 쓰는 게 까만 거고, 그 다음은 색깔별로 이게 리텐션이 달라지거든.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로케이터가 많이 만들어서 그거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쓰려면 몇십 년 써야 돼. 필요도 없어요. 이게 끼고 뺄 때 쓰는 그런 그 디바이스예요. 이거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하면 쑥 빠지게 돼 있어. 낄 때는 쿡 끼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게 쑥 나올 거 아니야, 기구가. 낄 때는 휘멜 파트를 여기다 끼고서 거기다 쿡 집어넣는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거 스무스하게 나와. 너무 쉬워요. 키트가 있으면. 다른 회사도 다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어태치먼트 있는 부위가 덴처가 약해지잖아. 프랙처가 올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 메탈 프레임워크를 넣든지 파이버 메쉬 같은 걸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위치를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잘 기공소에다가 그렇게 잘 넣으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 어태치먼트를 임플란트를 먼저 심어서 한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덴처를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넣는 경우도 있고, 파이버 메쉬를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 안 되면 뭐 부러지면 나중에 기공소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와이어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또 잘 고쳐서 오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프랙처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임플란트를 하나 소개해 줄게요. 이건 너무 간단해요. 자, 미니 임플란트는 요즘에
여기 다 종합병원에 또 계신 분들이 많네. 종합병원 스텝 선생님들이. 시스테믹한 것도 많고 환자가 힘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빨리 해줄 수 있는 거 인슈런도 할 필요 없고 미니는 팍팍팍 박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니 다이아메터. 이건 3M에서 나왔었는데 덴튬에서 나와요. 3M 거는 우리나라에 안 팔려. 덴튬 거는 많이 팔려요. 우리가 또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간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인시런 넣고 뭐 이런 거 싫어하잖아. 바로 푹푹푹 박아가지고 덴처 바로 거기다 구멍 땅땅 뚫어줘가지고 코소프트 딱 해주면 그날부터 오버den치가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지. 그런 사람한테 써요. 이렇게. 프랩 제낄 필요도 없고. 미니 할 거면 최소 4개는 내 개인적으로는 2개도 괜찮을 것 같아. 13mm 같은 거 심으면. 예. 뭐 4개 정도 심어야 또 치료비도 나오니까 4개 심어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항상 바이코티칼 인게이지먼트라는 거 들어봤어요? 임플란트에서. 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안 들어요. 옛날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상악동 로어 보더에다 인게이지 되게 퍼퍼레이션으로 한 0.5 내지 1mm 해서 식처를 스피레이션을 했었어요. 그게 바이코티칼 인게이지먼트고, 하악에서는 로어 코티칼 보내다가 이렇게 닿게 심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13mm 같은 거 심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매로에만 있는 거에 비해서 코티칼에 가깝게 심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 아무리 다이아메터가 작아도 힘이 엄청 세다고. 근데 매로에만 있으면 이게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이코티칼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주로 긴 걸 심어요. 그런 걸 하더라도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잠근단 말이야. 너무 좋은 거지. 드릴링하고 이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끝까지 잠그고 나중에 렌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아주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게 좋아요. 이게 이렇게 4개 똑같이 이렇게 패러하게 잘 심으란 말이야. 이거는 완바디니까 앵귤레이션 옵션이 없잖아. 그러니까 패스가 정확해야지.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게 패스를 잘 맞추란 말이야. 그리고 가능하면 볼의 높이가 같게. 볼의 높이가 같이 딱 들어갔다 딱 나오고, 어디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가고, 물론 그런 차이는 마이너한 차이지만 가능하면 진지한 레벨에서 높이를 같이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고, 덴처에서 어디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지만 가능하면 그걸 맞춰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자, 이 환자는 하와이에서 한 5년 전에 왔어요. 뭐 한 달인가 2달 있다 바로 가야 되는데 무치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냥 총이치 만들어주고 바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와서 체크만 해요. 퍼펙트해요. 너무 멋있잖아, 덴처도. 네. 그게 이런 게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완바디짜리, 미니 다이아메터 임플란트가. 그 덴처 만들 때 저 위치만 딱딱딱 표시해줘가지고 기공사한테 거기 그 메쉬를 좀 이렇게 좀 잘라서 덴처 만들으라 해놓고 나중에 탁탁탁 해도 되고, 아니면 심어놓고 덴처를 해도 되고. 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그 곱상한 여잔데 이가 없이 왔어요. 아니 형편없는 틀니를 가지고 왔어. 근데 잠깐 친척 집에 왔다가 그렇게 하고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체크하러 와요. 그 이제 문제는 이제 저렇게 러버링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러버링이 그 문제가 안 돼. 그게 저렇게 4개 있으면 큰 문제 없어요. 먹는데. 덴초도 잘 먹는데 뭐 저기 라테럴 무브먼트가 없잖아. 그러니까 노 프라블럼. 이런 환자도 67세 남자네. 보여줄게요. 오케이. 이거 여기도 한번 봅시다. 인상을 잘 떠야 돼 저렇게. 하여튼 덴처를 잘 해야 오버덴처를 잘 하는 거예요. 하악 오버덴처. 덴처에 자신이 없으면 참 문제예요. 문제. 저기서 그랬잖아. 혀 앞으로 내미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한테 어려운 걸 부탁하지 말라고. 뭐 혀를 뭐 좌로 아래 움직이라 뭐 어디를 핥으라. 미친 짓이야. 할머니가 그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걸 요구한다는 게 말이 돼? 앞으로 혀만 내밀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거 끝이에요. 더 필요 없어요. 이 환자도 그렇게 한 케이스 같아요. 혀만 저렇게 노어립에 닿을 때까지 내라고 그래요. 이걸 딱 트레이를 잘 잡고 있고. 자, 레코드 베이스 해가지고 도치벨에서 이 케이스는 우리 가족이 양지 성당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덴처가 형편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2013년도인가 4년도에 정부 과제로 한 케이스.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프리로. 양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가끔 와요. 얼마나 이 사람 좋아요. 형편없는 틀리 쓰고 있다가 성당에 우연히 왔다가 나를 만나가지고 공짜로. 와. 젊어졌잖아요. 완전 할아버지였거든 우리 봤을 때. 이런 립 서포트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20년이 젊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티슈 컨디셔너 가지고 델리버리 하는 날 프레셔 있는데 좀 조절해 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본 페이퍼에다가 바스린 발라가지고 딱딱딱 물르라고 해가지고 요런 데 닿는 거는 없애란 말이야. 요런 데가 너무 많이 닿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5번, 6번에서 많이 닿게 해야 돼. 헤비 콘택은 5번, 6번. 7번이 헤비 콘택 되면 안 돼. 항상 7번은 슬라이트하게 닿게. 왜냐하면 프레눔 네트몰라 패드 있는 데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5, 6번이 메이저가 돼야 돼. 카본 페이퍼는 7번이 헤비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눌릴 거 아니야. 팔레이트도 저 뒤쪽이 눌리고 하악은 네트몰라 패드 있는 데가 눌리잖아. 5, 6번이 센터가 되도록 그거만 지키면 돼요. 비슷하게 닿게. 그리고 가능한 한 전치부에서는 슬라이트하게 갭이 있게 꽉 씹었을 때 달랑말랑 할 정도. 그렇게 해야 씹는 거예요. 전치부가 닿으면 구치부가 절대 기능을 못해. 거기가 먼저 닿으니까. 왜 그러냐면 구치부는 넓잖아. 전치부는 좁잖아. 그러니까 압력을 가했을 때 더 많이 들어간다고. 전치부가. 덴처가. 그러겠죠? 어금니 쪽은 덜 들어가. 넓으니까. 전치부는 좁으니까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전치부가 0.5mm 정도 갭이 있어야 꽉 씹었을 때 슬라이트하게 달랑말랑하지. 그리고 옆으로 움직였을 때 그게 프레마추 컨택을 안 만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전치부까지 구치부하고 똑같이 닿게 해놓으면 기능하는데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뭘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해서 왜 그렇게 되겠다고 우리 치과 의사가 이해를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마 임플란트 심는 거 4개 심는 거 한 거네. 딱딱딱 저 구멍 저기 보이잖아요. 마킹 했어요. 서지 가이드 가지고. 그리고 하나 심어놓고 옆에 거 심고 이렇게 하면서 헬스가 가능한 한 맞게 그 높이가 거의 비슷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서 심으란 말이에요. 브리딩이 안 되니까 환자는 그날 오버덴처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 덴처를 갖다가 아까 내가 이제 오늘 또 얘기한 저기 피체커가 아니 조울레이션 레코드를 갖다 거기다 문질러요. 조금 판 다음에 그리고 씹으라고 하면 여기 그게 보이잖아. 구멍이 거기서 최소 2mm를 더 파란 말이야. 옆으로도 좀 여유 있게 파고 깊이를 2mm를 더 파라고. 이러면 씹을 때 거기가 다 하니까. 그리고서 거기다가 요거 보이죠? 덴처바. 아까 그 팜플렛에 있는 가는 덴처바가 파란 말이야. 여유 있게. 그리고 거기다 콜소프트를 넣어줘요. 그리고 딱 깨물으라고 해. 그리고 여기서 가능하면 뽕뽕뽕뽕 구멍을 하나씩 뚫어놔. 구멍을 안 뚫어놓으면 익세스가 여기로 나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거기를 잘라주면 되잖아. 그리고 콜소프트 딱 넣고 딱 깨물으세요. 그러면 오버덴처가 그날부터 오버덴처잖아. 노 프라블럼이에요. 완벽한 오버덴처예요. 그 다음에 뭐 2달이 됐든 완전히 뼈가 붙었다고 할 때 피메일 파트만 돈 하나 떠가지고 교무소에 보내는 피메일 딱 붙여오잖아.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기서 많이 할애하려고 하면 안 돼. 고급 인력인데. 의사들 봐. 컴퓨터 보는 거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 나는 일을 무진장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주말에 나가서 기공을 해야 돼요. 월화수목금은 너무 타이트하니까 주말에 가서 기공을 해야 돼. 그런 게 싫은 거야. 지금은 가능한 한 내가 안 할 수 있는 건 다 맡겨요. 그리고 임플란트도 우리 위생사들 딱 훈련을 시켜가지고 프로토콜을 딱 만들어놔서 딱딱딱 다 돼 있어서 나는 25노트로 잠그는 거 나중에 세면 붙이는 거 이외에는 안 해.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이 탁탁탁 다 잠궈 놓고 엑스레이까지 찍어서 딱 보여줘요. 갭이 아바트먼트하고 크라운하고 갭 딱 없는 거 컨택 포인트까지 다 확인 다 하라고 그러고 나는 이거 잠그는 거 딱 그거 크라운을 놓고 잠궈야 돼. 항상 잠글 때 크라운 그거 하고 세면할 때 집어넣는 것 이외에는 나머지 그거 이제 제거하고 나면 거기다 저 레진으로 채우고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 밑에 사람들한테 잘 심플한 프로토콜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돼. 지금도 나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콜소프트 믹스해가지고 하고 이제 콜소프트 그 구멍을 피체커로 또 한번 체크해야 돼. 다음은 안 되잖아. 피체커로 그럴 때 체크하란 말이야. 그래서 더 파주고 피체커 넣은 거 보이죠? 그리고 더 파주고 그 다음에 콜소프트 넣어가지고 여기다 딱딱딱 넣어주고 그리고는 다물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저 보이죠? 내가 구멍 하나씩 뚫으라 했잖아. 크게 뚫지 말고 작게 뚫으란 말이야. 나가게. 그래야 이 밑으로 안 흘러 들어오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게 딱 티슈 컨디셔너가 딱 어태치먼트가 됐잖아. 휘메일 어태치먼트. 완벽한. 그날부터 맛있게 먹는 거지. 항상 클로스드 마우스 테크닉에 딴 건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 클로스드 마우스 테크닉 하나만 배우면
평생 여러분을 편하게 진료할 수 있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수없이 많은 에러를 가져오는 거예요. 침 삼키면서 클로스드 마우스 테크닉, 그거 하나가 치과의 80%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한 2달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 온 떠가지고 해야지. 내가 저 치료실에서 할 수 없잖아. 이거 치료실에서 내가 괜히 했네. 다이렉트로 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요. 귀찮으니까. 할 때는 꼭 리퀴드를 여기다 발라줘야 돼. 여기다. 먼저 발라주지 않으면 휘메일 파트 끼고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포밋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더 깊게 안 들어가게 하고, 다이렉트 레진 해가지고 하는데 저런 거 하지 마요. 그냥 뻗어서 기호수에 보내요. 우리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딱 붙여서 오잖아. 그러면 그게 끝난 게 아니야. 뭔가 우리가 완벽하게 했더라도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휘체크하고 교합 조정을 해줘요. 레진이 폴리머리제이션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완벽하게 퍼펙트한 게 코어 인사이드를 할 수가 없거든. 환자라는 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휘체크 한번 해줘. 그리고 교합 조정을 해주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부분에 많이 닿도록. 5번, 4, 5, 6에 많이 닿게. 7번에 많이 닿지 않게. 알겠죠? 자, 이게 이런 환자예요. 뼈가 저렇게 생겼어요. 다행히 뼈는 뚱뚱하잖아. 흡수는 많이 됐어도. 76세 휴메일이네. 연세도 많이 드셨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수술하고 코스업트로 해가지고 그날 델리버리 하면 그 환자는 그날부터 오버덴처를 쓰는 거예요. 괜찮죠? 저것도 가이드 중에서 플랫했어요. 그렇지. 가이드를 너무 믿지 마요. 이게 가이드 덴처를 보고서 덴처의 이 부분에, 링괄 부분에 휘메일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놓고서 심어야지. 라비알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제 가끔 다른 병원에서 오버덴처 해왔는데 라비알에다 심어놨어요. 그러면 치아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최종 덴처의 아웃라인이 나와야 심을 위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항상 덴처를 먼저 만들어주는 걸 나는 추천해요. 그 스페이스를 보고서 위치를 정해야지. 보이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임프레션 코팅 연결하고 휘체크 가지고 충분하게 인상제가 들어갈 체크해가지고 붕 뚫은 다음에 인상을 떠요. 이것도 침삼킬에서 담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입세스가 막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다 긁어내라고. 칼로. 딱 여기만 나오게 해가지고 4개 붙여서 그냥 보내요. 그러면 기공사가 알아서 딱 휘메일을 깔끔하게 붙여오니까. 저걸 치료실에서 하고 폴리싱을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치과 의사가 할 일이 아니야. 예. 근데 침 삼키면서 뜰 때요. 예. 저거 침 삼키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냥 담으라고 하지. 침 삼키라고 할 필요. 담으세요 하는 거지. 그 환자는 이미 자기가 담으는 게 돼 있잖아. 네. 침 삼키라는 건 우리가 처음 덴처를 졸레이션 할 때 쓰는 거고, 지금은 그 사람이 항상 담을 때 그걸로 담으잖아. 담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침 삼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위치는 그게 그의 위치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요. 우리가 치료실에서 가능한 한 다이렉트로 뭐 하려고 하지 마요. 그거는 19세기 치과 의사니까. 지금 21세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그게 오면 그 휘메일을 가지고 기공소에서 아무리 잘했더라도 내가 한번 테스트를 딱딱딱 해봐야 돼. 러버링이 제대로 잘 껴졌나. 그걸
인디비듀얼하게 딱 이렇게 체크를 하나하나 다 하고 나서 낀 다음에는 다시 교합 조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많은 차이가 교합이 또 달라지거든요. 조직에서는 조금 차이지만 교합에서는 0.1000분의 13mm만 달라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조직에서는 1000분의 100mm가 달라져도 괜찮아요. 근데 교합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심어 놓으면 너무 링괄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메인테넌스가 어렵니까 항상 잘 심어줘야 돼요. 조금 더 앞에다 심어놓는 게 더 좋을 뻔한 케이스예요. 다른 그냥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런 경우도 깊이를 너무 깊게 심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깊게 심으면 안 돼. 티슈 레벨 임플란트인데 가운데처럼 저렇게 깊게 심어 놓으면 항상 잇몸에 염증을 만든다. 그러니까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그리고 이게 잘 심어줘야 되고 팔로업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이거 보도 같은데도 잘 만들어지질 않았잖아요. 덴처 자체가 우선 덴처 같아야 돼. 그냥 외국에 그냥 구글 같은 데 인터넷에서 이런 컴플리케이션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악 임플란트. 사악 임플란트는 거의 하지 않는데 원칙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90년대에 2000년대 초까지는 이런 임플란트를 많이 했어요. 스파크 에너존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프레임 컨트롤 같은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다 어태치먼트를 써가지고 팔레이트를 열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바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좋긴 한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픽스드 브리지 쪽을 선호해요. 한 2개만 더 심으면 브리지를 할 수 있잖아. 그게 훨씬 환자가 편하지. 상학에서는 거의 저렇게 4개 심고 미니멈 4개를 심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2개를 더 심어서 픽스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상하게 한다 그러면 스터스를 하더라도 원래 스프린팅 하는 게 좋거든. 근데 가능한 한 약간 팔라탈로 심어서 패스를 정확하게 맞추라는 거예요. 타나우라고 NIV에 있던 임플란트 그 과장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약간 팔라탈로 심어서 패스를 잘 맞춰라. 덴처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대 구로병원에서는 또 상하게 오바덴처 가지고 전국과제를 또 2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전국에서 의대 치대에서 가장 임상 연구를 많이 한 데가 고대 구로병원 보실 거예요. 계속 했으니까 내가 지금 내 제자들이 또 거기서 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칼, 덴탈 다 합해서 임상 연구는 고대 구로병원 보초과가 제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언제 한 건가? 이것도 돈 받아서 2015년, 17년 했네. 오버덴처, 프리스텐 아니 스터드하고 바로 한 거예요. 4개씩 심어가지고. 네,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여기 4개 심어가지고 위에 스프린팅하고 여기 하악은 임플란트 어시스트드 RPD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랬던 케이스네. 인상을 잘 뜨고 뭐 이런 걸 잘 해줘야 되겠죠. 네. 페이스북 같은 거 쓸 필요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어. 이미 90년대 말에 의미가 없다는 걸로 스웨덴의 구나 칼슨이라고 세계적인 학자가 한국에 와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논문에서도 요즘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페이스북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침 삼킬 때 잘 다루는 게 그게 100배, 1000배 중요하지. 그 뭐 이게 쭉 과정은 이런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고 좀 복잡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큰 실익이 없어요. 화학은 RPD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파이널에는 화학의 RPD, 위에는 임플란트 오버랩주가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저런 케이스 같은 아이바를 쓰라고 돼 있잖아요. 아이바 같은 건 쓸 일이 없어요. 그 기능도 못하고 아이바라는 거. 그런 거 그냥 하나의 역사 속에 없어진 크레스프인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90%가 아이바를 쓰더라고. 내가 저 기공사한테 물어보고 다 치과 의사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고대 구로병원에서는 아이바를 쓰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위스나 영국이나에서는 아이바를 잘 안 써요. 유럽에서는, 미국에서 아이바를 써요. 미국도 캘리포니아 쪽에서 쓰는 바예요. 아이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뭐 하나 누가 갔다 오면 그게 다 최고인 줄 알고 쓰고 그러는데 별로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유지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걸 왜 쓰나 모르겠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거. 음식이나 끼지 괜히. 아이가. 요거는 이제 위에다가 저렇게 프리스탠딩으로 볼 어태치먼트를 달아주고 아래는 RPD를 하는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프리스탠딩하고 스프린팅하고 비교하는 임상시험이었거든. 자,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치료할 때 롱텀 석세스를 위해서 심플하고 메인테인하기 쉬운 심플하고 이지한 걸 선택하란 말이에요. 치료 계획을 선택. Make your clinical case. 여러분들한테 오는 케이스를 쉽게 만들란 말이에요. 쉽고 매니지하기 쉽게. 롱텀 석세스를 위해서 어려운 케이스로 만들면 그거를 그 메인테인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케이스를 쉽게 쉬운 케이스로 바꾸란 말이에요. 어려운 케이스로.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같으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리치 프리서베이션을 많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술할 때는 너무 쉽잖아. 우리나라는 뭔가 크게 잘못돼 있어요. 지금 임플란트를 우리 때는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했거든. 지금은 공부하는 사람이 없잖아. 임플란트 그냥 개나 새나 뭐 아무렇게나 막 하잖아. 그게 참 큰 문제예요. 세계에서 가장 실패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 전 세계 압도적인 1위가 우리나라예요. 네. 오케이. 그리고 간단한 케이스가 이건 아까 다 보여준 거고. 잠깐만요. 내가 한 케이스를 뭐 보여준다고. 환자 케이스 하나만 5분이면 끝나요. 8시면 끝내줄게요. 약속한 시간에. 환자예요. 이 환자도 자기 조카가 UCLA 교수인데 인터넷을 찾아보고 나한테 보냈어요. 한 4년 정도 됐는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의학이잖아. 사학에는 아예 뼈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브레이티시. 하악도 완전히 흡수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내가 모델링 컴파운드를 썼어요. 모델링 컴파운드를 써서 저렇게 여기 마이너 하이드 머슬 컨트랙션 된 거 보이죠? 덴처를 잘 만들어줘야 돼. 4. 또 보더를 정확하게 잘 인기되도록 해서 파이어를 떴고 뭐 저기 뭐 프레비 티슈는 뭐 어디 구멍을 뚫고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마요. 다 쓸데없는 짓이니까.
이렇게 뜨고 우리가 압력을 받았을 때 그 프레셔로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하악 떴고 상악 조레이션 했고 그다음 임플란트는 이 사람은 인시얼을 내가 넣었네. 네. 뼈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핀을 박았잖아. 워낙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다 핀을 박거든. 이거 서지가이드 넣고 여기에 핀 홀을 하나 만들었잖아. 핀 홀을 넣고 그 다음에 뽕뽕 뚫어가지고 이시전 넣어가지고 저렇게 패스가 정확하게 맞게 한 거죠. 오케이? 이렇게 힐링 아바트먼트 이제 아니죠. 아바트먼트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패스가 맞게 잘 심어줘야 돼. 상악은 아예 뼈가 하나도 없잖아. 특히 전치부에. 그래서 나중에 그 벤처에서 그거 연결해줄 때 릴라인까지 같이 해줬어요. 이 사람. 그래서 본을 떠서 보낸 거예요. 저기는 이제 내가 벤처 만들 때 저 정도에 들어갈 거라 해서 미리 얘기해줘가지고 저희 구멍을 좀 미리 좀 이렇게 넓게 만들어놓은. 여기서 보면 패스가 나쁜데 이 사람이 턱이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파노라마에서 조금만 하면은 저렇게 틀어지게 나와요. 원래는 패스가 정확한데 이게 정확하잖아요. 이렇게 패스가. 혀가 조금 이상해요. 이 데비에이션이 있어. 오래 쓰다 보면은 이렇게 러버링이 망가져. 오케이?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특히 렌초가 많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러버가 빨리 망가져요.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 저런 거. 그래서 저 찢어진 건 버리고 새로운 걸 2개 이런 걸 갖다가 끼워줘야 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메인티넌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악에 저런 데다 뭐 임플란트 심고 뭐 할 뼈가 아예 없잖아. 그런 경우에 총위치를 잘 만들어 가지고 해주고 이제 만약에 이제 리텐션이 아니 이렇게 막 많이 쓰다 보면 하면 릴라이닝 같은 걸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뭐 2, 3년에 한 번 해야 될 걸 한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건 있지만 충위치를 잘 만들어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오늘 강의하고 여러분들한테 델리버리 하고 싶은 내용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그 자료는 나름대로 내가 수백 번 강의를 한 것 중에 엑기스만 해서 그것만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한번 훑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멀리 가셔야 되는 분들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참 뭐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다든지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면 월요일 날 여기 우리 실장한테 연락하세요. 네. 세금 계산서 필요한 사람은 뭐가 또 필요하고 이러더라고. 서류가. 자, 수고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